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나입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제 계좌도 하루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보면 5억을 넘기더니 순식간에 5.7억까지 갔다가 다시 5억으로 하락하고 또다시 5.4억으로 올라간 모습인데요. 움직이는 금액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변동성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산의 덩치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슬슬 세금 문제도 신경을 쓰면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10년, 15년 이상 미국 빅테크와 같은 우량 ETF를 뚝심 있게 모아가다 보면 발생하는 골치 아픈 세금 폭탄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디서든지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연금 계좌에서 돈을 너무 많이 모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나중에 은퇴해서 월 300만 원, 400만 원씩 생활비로 꺼냈으면 엄청난 세금 폭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아서 국가에 다 뺏긴다라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막연한 공포스러운 말입니다. 유튜브나 여러 커뮤니티에서 자극적으로 떠도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노후 자산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금 구조가 전혀 다른 일반 계좌에 무턱대고 배당 투자를 이어가면서 포트폴리오의 장기 효율을 스스로 망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연금 인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세금 폭탄이라는 노이즈가 과연 현실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장기 투자자인 우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스마트하게 디버깅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투자자분들이 연금 세금 폭탄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금의 인출 구조에 대한 아주 단순한 착각 때문인데요. 내 연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꺼내면 그 1,000만 원 전체가 무조건 세금을 매기는 과세 대상이 된다고 뭉뚱그려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연금 계좌 안에는 세금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여러 종류의 돈들이 섞여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며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 혜택을 알차게 받았던 납입원금, 그리고 ETF를 굴리면서 발생한 배당금과 운용 수익은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 금액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년 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했던 원금이나 특히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이전한 금액 중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 돈들은 인출할 때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과세 제외 재원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국세청의 연금계좌 인출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인데, 현재 제도상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가장 먼저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과세 제외 금액이 최우선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말은 곧 내 연금 통장에 자산이 10억, 20억 쌓여 있다고 해서 돈을 뺄 때마다 무조건 세금 폭탄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꼬리표가 붙은 돈이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인출 순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살펴보자면, 만약 우리가 젊을 때부터 일반 계좌 대신 ISA 계좌를 꾸준히 활용해서 자산을 만들고 이를 은퇴 시점에 연금 계좌로 이전했다고 가정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그중 추가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은 과세 제외 재원으로 관리가 되는데, 은퇴 후 부부의 생활비로 매월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을 인출하더라도 그 인출되는 재원이 과세 제외 금액이라면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은 크게 줄어들 수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이 가진 규모에 맞게 대입을 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ISA 이전 과세 제외 재원 규모에 따른 월 300만 원 인출 시 지속기간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IS에서 이전한 과세 재원 재원이 1억 원이라면 약 2.8년, 3억 원이라면 약 8.3년, 그리고 6억 원이라면 무려 16.7년 동안 월 300만 원씩 인출해도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은퇴 초기 인출액의 상당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고, 그리고 남은 금액들은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복리로 쌓여가겠죠.
아무튼 이번에는 그런 방향을 바꿔서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과거에 ISA를 전혀 활용하지 않아서 세금 없는 원금성 재원이 하나도 없고, 내가 빼쓰는 돈 100%가 전부 이익금과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 즉 과세 대상 연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사적 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한데요. 만약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종합과세에 합산하거나 15% 분리과세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인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금 1,5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세금 폭탄으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과장된 공포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 3,600만 원을 뺏었을 때 굳이 약 594만 원의 세금을 내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이유가 없죠.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면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고,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가 들어가고 본인 기본 공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은 대략 약 290만 원 안팎의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에 3,6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연 290만 원 수준이라면 이는 거대한 노후 자산을 굴리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마찰 비용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은퇴자들이 종합소득세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건강보험료 리스크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은퇴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일반 계좌에서 나오는 배당 소득하고 이자 소득의 합계가 연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금융소득 전체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분배금이 좋다고 아무런 계획 없이 일반 계좌에 고배당이나 월배당 ETF를 수억 원어치를 몰아넣게 되면 나중에 불어난 건보료 고지서를 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게 진짜 치명적인 계좌 설계 오류죠. 반면 현재 기준으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 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일반 금융소득처럼 직접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가면서 투자를 진행하시고, 자산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는 나중에 은퇴 후 세금 출구 전략까지 잘 고려를 해서 방향을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그리고 재산, 자동차, 금융소득, 지역 가입자 여부에 따라 건보료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보료는 세금보다 더 개인별 편차가 큰 영역이라는 사실이고요. 게다가 건강보험료 제도는 국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은퇴가 다가오는 시점에는 최신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 세금 때문에 연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돈과 과세 제외인 돈을 사전에 구분하지 못해서 나에게 유리한 인출 순서와 출구 전략을 모르는 것이 진짜로 큰 문제겠죠. 세금 폭탄이라는 과장된 공포 마케팅에 속아서 여러분의 위대한 장기자산 증식 알고리즘을 스스로 멈추지 마시고요.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를 덜 하겠다는 것은 기름값이 아까워서 자동차를 사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나이가 젊을 때부터 일반 계좌의 무분별한 배당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ISA와 개인 연금을 한도까지 채워서 복리의 마법으로 올바른 계좌 구조를 설계하는 것에 집중하시길 당부드리고 싶고,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데이터와 팩트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튼튼하게 재정비하시길 바라면서 언제나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우량주 장기 투자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